안녕하세요. 순상밀떡의 임용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에서도 아주 특이한 주제인 자객열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객열전의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조말입니다. 이 조말이란 양반은 소위 말하는 킬러가 아니에요. 원래 노나라의 고위 장군입니다. 거의 총사령관, 참모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춘추 시대가 시작되니까 이제 정복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데 춘추 5패 중에 첫 번째 패자가 제나라 황공입니다. 이 제나라 황공이 옆에 있던 노나라를 침공해요. 크게 3번의 대전이 벌어지는데 그 3번의 대전에서 당연히 노나라가 다 집니다. 춘추 시대는 아예 말살은 안 시키거든. 그러니까 노나라가 이제 급하니까 수도 옆에 있는 땅까지, 서울로 말하면 안양까지 떼줄 테니까 서울만 보존해 달라. 이렇게 돼서 강화 조약을 맺어요. 땅을 떼주고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협상하러 갔는데 최소한 왕하고 참모총장은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왔더니 갑자기 조말이라는 애가 몸에 단검을 품고 가서 제나라 황공을 탁 잡고 들이대는 거죠. 왕하고 그 나라의 고위 장성이 만나는데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공이 너무 급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좋아 그냥 국경선 물려. 옛날 국경선으로 가자. 조금은 떼먹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가자 하고 내려와요. 지도 펼쳐놓고 이거 돌려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해줄게. 그리고 내려와서 약속 지키는 놈이 어딨어. 쟤 잡아. 그럼 끝이지. 당연히 제나라 황공도 열받아가지고 쟤 잡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한 제나라 황공의 재상이었던 관포지교, 이게 옛날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사자성어여가지고 우리나라 분 중에 거의 옛날 세대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관중이가 말립니다. 안 돼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의를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나라 황공이 약속한 대로 땅을 다 돌려주고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로 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국의 영웅이 됐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목에 칼들, 제가 알기로 이게 법정에 가도 안 져.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제환공은 이 약속을 왜 지키느냐.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 조말이라는 애가 당시 이 사람이 참모총장이면 거의 재상급인데 왕하고 이 재상이 가서 상대방한테 칼들이 대고 땅을 뺏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안 지킬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 패권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정복이 아니라 패권이라는 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내진 재판장이 되는 건데 재판장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그 다음부터 걔 밑에 안 가지. 저 사람은 신의가 없어라고 딱 찍히면 이놈 저놈 다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노나라 왕하고 조말은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약속을 어기면 이 사람은 신의가 없어지고 신의가 없어지면 라이벌이 뜬다. 노나라 땅이 사실 크지도 않거든요. 관중이 그랬겠죠. 당신의 목표가 노나라요, 천하요. 노나라를 먹고 천하를 잃을 겁니까? 노나라를 놔주고 천하를 얻을 겁니까? 오히려 이런 약속도 지킨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얼마나 믿고 따르겠냐. 이거는 노나라 땅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된다. 이러니까 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객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행동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전국 책에는 뭐라고 갔냐면 장공하고 뭐 조말이 다 빚을 품고 올라갔대. 그리고 나도 죽고 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야 참아 땅 줄게. 그래서 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제왕은 약속을 지켜 제후들에게 신의를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조말은 3번의 싸움에서 잃은 땅을 한 번에 되찾아 귀국했다. 자객질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공략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는 공략 못했지만 정체성 공략해서 이겼다. 이런 굉장히 리얼한 교훈을 줘요. 사기의 매력이 이런 거예요. 이런 리얼한 부분을 남겨놨거든요.
혹시 사마천도 좀 난세를 살아서 이 현실 정치에 또 이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 송나라 유학자 같으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사마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중에 유학자들이 마저 섬찟한 거예요. 전국책은 사마천 뒤에 한나라 중반이나 후반에 쓴 책이거든요. 그럼 여긴 또 뭐라 그랬냐면 이때쯤 되면 벌써 지금 전쟁 자체가 싫어요. 그리고 통치자는 전쟁을 하지 말고 내정만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지금 우리도 좀 착각하는 게 아니 내정 따로 있고 국방 따로 있냐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꼭 평화가 오래되면 이제 군비를 줄이고 내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이제 개념이 가요. 그래서 전국책엔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을 뻔하고 돌아온 다음부터 나 이제 전쟁은 안 할래. 전쟁하다 칼 맞을 뻔했어. 그냥 내정에만 열심히 할래. 이렇게 열심히 했다. 교훈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자마자 궁금했을 거. 아니 명색이 관료고 역사가란 인간이 어떻게 자객열전을 싣냐. 사실 조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교훈을 써놨어요. 이렇게 칼로 들이대가지고 3번의 싸움에서 잃은 땅을 되찾아갔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훈적으로 보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했다 이런 뜻인데 이거 보통 사람 읽으면 뭐냐 이거 자객해가지고 위대한 성과를 거뒀잖아. 어떤 나라도 뭐 가끔 특이한 나라 빼놓고는 보통은 이런 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역사책엔 이런 얘기를 파묻어요. 요즘 현대는 역사책이 그 기록 문화니까 나오지만은 이전에 중세 역사책은 교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실려면 이게 선 아니면 악이어야 돼. 거기서 선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걸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객열전을 실어놓으니 굉장히 위험할 악용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안 싫잖아. 그런데 여긴 막 실어놨어. 그것도 별도의 편을 만들어서 자객실이죠. 아 이게 뭐냐 이거. 사마천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원칙도 원칙을 그대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 원칙을 현장에 어떻게 상황에 맞추냐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법하고 판례의 문제예요. 사마천까지는 이걸 판례의 딜레마로 봤던 거야. 여기 이러이러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근데 여기에 이런 장점은 또 있더라. 근데 후대 사람은 가면 그런 장점 말하지 마. 단점이 더 커. 이렇게 가는데 사마천 시대만 해도 아직 좀 뭐랄까 라이브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교훈을 뽑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 하나의 판례 아니겠느냐 하고 판례집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사마천이 이런 것을 판례의 고민으로 봤던 것은 역시 난세를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역사를 보다 보면 난세를 살았던 사람하고 난세가 아닌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각자의 고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뀌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사마천의 뜻이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해할 때는 역시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고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좌우되더라.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알맞는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천이 왜 자객열전을 썼는가, 그리고 그 자객열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어떤 지혜로 받아들일 건가를 이해할 수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또 다 생각은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 당신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인문학이라는 건 그 사람의 주장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꼭 하나의 생각의 사고로 삼으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 왜 나한테 강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보고 얘기하니 제가 칼 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자객 5명도 가만히 보면은 약간씩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면 사마천이 이 자객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보려고 했느냐, 요거를 한 편 한 편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